더불어민주당이 외부에 의뢰해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 검찰개혁,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이 재보선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민주당은 이 지긋지긋한 것들과 혼절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당대회에선 어데나 어차피 대표는 나경원이란 소리가 나옵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움직이고 홍준표 복당은 이제 시간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국힘은 지난 재보선에서 혼절했던 태극기와 다시 손을 잡으려는 것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심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정경심 측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검찰이 동양대에서 발견된 PC 외부 저장 장치를 1분 13초 동안 USB로 연결한 흔적이 나왔다는 것과 검찰이 이제 제시한 정경심 교수 자택 방배동 IP 1921681231337입니다. 이거 외에 뒷자리가 112인 접속 기록이 총 이제 14차례 더 있었다.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상상들, 표창장이 위조될 때 컴퓨터가 방배동에 없었던 거 아니냐, USB로 표창장을 심어놓은 거 아니냐.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몇몇 채널들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증거를 오염시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분간계하고 계시는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USB를 꽂아서 증거가 오염됐다고 하는 건 최순실의 태블릿 PC 조작설과 줄기세포 바꿔치기설의 계보를 잇는 굉장히 수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게 USB 꽂은 게 포렌식용 USB인데 그걸 꽂은 것들은 다 그럼 증거 능력이 없는 거냐? 그와 동시에 똑같이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게 IP 주소를 봤을 때 네. 정경심 교수가 그걸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작년 7월에 이미 법정에서 검찰의 포렌식한 결과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경심 교수가 상장에서 오려서 붙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근데 IP 주소라든가 이런 거는 뭐 여러 IP 주소가 나왔는데 검찰이 그 중에 하나만 찍어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방배동 자택의 IP 자체가 유동 IP라서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는 거고 사실 그 컴퓨터에서 나온 건 뭐냐 했을 때 그러면 그거 누가 했는 말이냐 아들 그 게임 뭐죠 네. 마기녹인가 그 뭐 게임 깔아주고 네. 뭐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경심 교수가 아니면 누가 했느냐? 예,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설령 정경심 교수 PC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도 조국 교수 PC에서 나온 위조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덮으려면 굉장히 힘들 거다,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수인 평론가가 살짝 얘기했는데 재판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어떤 그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나온 IP 2개인데 검찰이 하나만 재판에 제출을 했다. 네. 왜 2개가 나왔는데 하나만 제출을 하냐? 아니 근데 IP가 네. 그 1.168로 시작을 하는 IP예요. 그 2개 다. 컴퓨터 좀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거는 공유기에서 할당하는 IP여가지고 그 컴퓨터가 공유기에 물려 있었다 외에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정황 가지고 지금- 끼워 맞춰야 되는 거지. 네. 1심 재판부도 그 얘기를 했어요. IP 주소를만 갖고 그것만 단독적인 증거로 해서는 사용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동양대에는 공유기가 없는 것 같다. 그 컴퓨터는 동양 그 공유기에 물려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공유기가 뭐 천장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럼 천장에서 유선으로 컴퓨터에다 연결한 것이냐 랜선 쭉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주변적인 논쟁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근데 재판부의 판단은 그런 거 없어도 검찰의 범죄 혐의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유죄 혐의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런 주변적인 걸 계속 얘기하면서 왜 음모론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김민하 평론가님 지금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네. 굉장히 고가의 마이크 같은데 마이크? 잘 모르시겠지만 취미로 예술을 했는데 목걸이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아티스트? 가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뽑은 4가지 패배 원인 중에 가장 컸던 패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김수인 평론가. 그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총선에 민주당이 이겼을 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시사인에서 지난 총선 직후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각 정책별로 다 결과가 나왔거든요. 긍정평가가 최저인 분야가 부동산이었고, 총선 직후입니다. 참고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반반이었습니다. 이미. 또 특이했던 게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이 잘했는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걸 물었더니
긍정평가가 25%밖에 안 났어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에는 긍정평가가 뭐 40, 35 이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총선 직후에 다시 해보니까 25로 더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 이 정권이 진짜 도덕적으로 더 확실하게 깨끗한 정권이 아닌가 보다 해서 살짝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총선 때는 그나마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쪽보다는 그래도 낫지. 그리고 한 번 더 밀어줘야지 하고 밀어준 건데 총선 직후에 계속 사건이 터지는 것들이 뭐 이상직 의원 사건, 윤미향 의원 사건, 박원순 시장에서 이제 피크를 친 것이죠.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만만한 포인트입니다. 지지자들도 차마 뭐라고 쉴드 칠 수 없는 그 약한 부분으로 에너지들이 쏠려갔던 것이고, 아니 검찰 개혁을 하는 열정의 절반만 부동산 문제에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봅니다. 조국 검찰개혁은 추미애, 부동산은 김수현,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 남성 386. 민주당은 무엇부터 손절해야 됩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조국을 손절하는 게 제일 쉽죠. 법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인데 굳이 손절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이미 김수현은 손절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 정권의 역사에서 이미 없어져 버린 것 같고, 추미애 전 장관님은 재판을 받고 있고 어쨌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지나간 사람이에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님 그 여파가 지금 남아 있는 거지만 386이라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체가 뭐 불분명하잖아요. 실제로 정확하게 그럼 생년과 학번을 따져가지고 뭐 할 것도 아니고 그건 애매한 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살아있는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원래 추미애 전 장관님도 작년에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뭐 말씀을 한마디씩 하면서 대권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만약에 뭐 지금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면 뭐 좋은 일도 뭐 있겠죠 앞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연설에서는 딱 하나, 부동산 집값을 못 잡은 거, 요거 한 포인트만 자세를 많이 낮췄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부동산이니까 그 대표 선수 하나만 잡아가지고 막으면은 굉장히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한창일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동 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눈, 발 이런 것들을 묻고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트위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법정 3심까지 기다려가지고 판단을 할 것인지, 대통령이 뭐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를 건너뛰고 넘어가니까 이제 검찰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별로 크지 않은 이슈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김민하 평론가,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놓아달라고 했잖아요. 놓으면 되죠 뭐.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을 뭐 윤석열 찍어내기로 뭐 한다고 해서 계좌에 돈이 없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계좌에 돈이 없어질 수가 있다고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총선 전에 이제 2019년부터 해가지고 마용성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30대가 영끌해가지고 뭐 집 사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집 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2021년까지 오른 과정에서 재산세도 뭐 내야 된다 그러고, 종부세도 뭐 내야 될 거라고 그러고, 공시가격 현실화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때 집 못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집값이 올라가지고 배가 아프고, 그리고 또 전월세 살고 있는데 총선 직후에 그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전월세 그 관련 법들을. 그러니까 또 전월세도 이 집주인들이 그 부담을 전가해가지고 오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과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치적 문제 그리고 정쟁에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뭐 양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뭐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장관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에도 내가 이거 장관 후보자 3명 지명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다. 그 점은 왜 평가를 안 해주냐. 이렇게 항변하는 것도 그런 정서의 반영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이 손절해야 될 거 3가지 중에 영남당, 꼰대당, 이대남당 무엇부터 손절해야 된다고 봅니까? 꼰대당. 영남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남에도 다양한 성향의 의원들이 있고 또 내부에 더 개혁적인 의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대남은 어차피 이대남 한번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잘 대변해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정치로 가는 것 자체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는 또 해볼 만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꼰대당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지금 홍준표 의원 너무 꼰대 같아요. 젊은 의원한테 당신은 경륜도 없고 예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이 볼 때 꼰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대남당. 이대남이 싫어요, 김민하 평론가?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게임은 나도 하는데 아니 근데
굳이 이대남 당을 표방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대의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한쪽이 싫어서 다른 쪽을 뭐 찍고 지지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열렬히 지지하기 때문에 또 찍고 뭐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정권에 실망하고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이제 일종의 리버럴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확신범이 아니면 국민의힘 찍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이대남 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재적인 이런 지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뭐 여성들을 뭐 그렇게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국힘 대표 누가 됩니까? 나경원. 어데나 어차피 대표는 나경원이다. 나경원이 제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를 해도 나경원이 제일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전당대회 주자들 중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에서 가장 거부감 없는 것도 나경원이에요. 당내든 당외든 나경원으로 가는 그림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정치라는 게 말이에요. 오늘 계산이 내일 또 안 맞는 겁니다. 네. 이준석이 됩니다. 대표는 이준석. 네. 준석. 갈비찜 받기 싫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예언을 보너스로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1등을 누가 하느냐? 누굽니까? 배현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예측대로면 대표는 나경원에 최고위원 1위는 배현진이면 다시 태극기랑 손잡는 겁니까? 아니죠. 나경원, 배현진이 태극기는 아니잖아요. 그거 좀 배현진, 홍준표 대선 태극기 막 다 생각나잖아요. 그 태극기 부대는 운명이 베베 꼬여버렸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원내대표의 김기현이 된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네. 나경원 같은 경우는 사실 비박 출신이잖아요. 친박은 네. 아닌데 근데 친박 일부에서도 밀어주는 사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당내 경선에서 친박 쪽은 사실 나경원을 밀었었죠. 뭉쳐있는 거거든요. 전통 지지층의 한 축을 이루면서 특히나 당내 경선이고 무슨 후보도 아니고 대표 경선이면 힘을 크게 발휘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가 선거할 때 말이에요. 어떤 분이 태극기를 갖고 왔어요. 근데 기자가 가니까 난 절대 태극기 부대 아니라고. 나는 그냥 갖고 온 거고 절대 태극기 부대 아니고 나는 혼자만 움직인다. 절대 아니다. 그 태극기 부대는 뭐 그림자 속에 있는 존재이고요. 다만 이제 태극기 부대가 문제가 아니라 당의 이제 이미지가 결국 이게 도로 자유한국당 아니야? 뭐 이런 이미지로 될 수는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좀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도 있지만 우리 황교안 전 대표의 미국에서 백신을 들여오는 그러한 업적을 또 쌓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쯤에서 오늘의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조국 다음 총선 나온다 안 나온다? 김연아 평론가. 나온다. 저도 나온다. 방배동에 나온다. 방배동. 그건 반대로 안 나온다. 좋습니다. 다음 총선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김연아 평론가 대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예언 주제예요. 도쿄 올림픽 열립니까? 내가 무슨 올림픽을 좋아해요. 도쿄 좋아하잖아요. 도쿄 찌질파. 뭐 열리겠죠. 그러면 안 열리겠어요 뭐? 김수민 평론가 김민아 반대로 하면 길이 열립니다. 도쿄올림픽은 열리지 않는다. 연기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사다 가는 노숙인에게 점퍼를 벗어준 시민의 사진이 화제입니다.